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4P 믹스 중에서 가격 전략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전 가격 결정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격이라는 게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라는 것은 제품의 가격 또는 서비스의 가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고객 중심적일 수도 있고 제품 중심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똑같은 제품을 우리가 어른들이 먹는 작은 토마토 주스라고 하면 1,000원에 생각을 하지만은 어린이들이 아기들이 먹는 토마토 주스라고 하면은 3,000원, 4,000원에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격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 가격의 전략을 집행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그래서 가격의 특징에 대해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가격이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 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오늘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거를 우리가 학습 목표로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듣고 나면은 실전 가격 결정 전략이라는 게 뭐다. 가격을 결정하는 전략은 이거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아니면은 회사에서 브리핑을 할 때 가격 결정 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 결정 전략에는 가격 결정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지향적인 가격 결정이 있고 원가 기준 가격 결정이 있고 경쟁 기준 가격 결정이 있고 소비자 기준 가격 결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먼저 마케팅 지향적인 가격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좀 보시죠. 이 마케팅 지향적 가격 결정은 마케팅은 항상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케팅은 어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원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제품 가격 결정을 할 때는 보통 고가격 전략을 쓸 거냐 저가격을 전략을 쓸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제품 라인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고가 라인, 저가 라인, 중저가 라인 이런 식으로 가격을 설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 제품의 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주력 제품과 함께 판매하는 선택 제품에 대한 가격 설정을 다르게 하고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제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단위를 좀 크게 예를 들면은 뭐 라면을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5개를 번들로 해서 판다든지 많이 먹는 생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파는 게 아니라 6개를 팩으로 해서 6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판매를 한다든지. 그래서 번들링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기도 하고 심리적인 가격 결정 방법을 따르기도 해요.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 하나는 5,000원이고 하나는 4,990원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5,000원짜리 제품보다 4,990원짜리 제품이 심리적으로 훨씬 싸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물론 10원의 가치가 굉장히 크지만은 그 4,990원과 5,000원을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는 10원 이상이 훨씬 크게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할인 가격과 공제를 한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현금을 할인을 하기도 하고 10개를 사면은 하나를 더 주는 방식으로 또는 5개를 사면은 하나를 더 주는 방식으로 가격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가 기준의 가격 설정 방법 또는 소비자 기준의 가격 설정 방법을 우리가 마케팅 지향 가격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원가 기준의 가격 설정과 경쟁 기준의 가격 설정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을 원가 기준 가격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가 가산법을 쓰는 거죠. 즉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플러스 마진을 붙이고
손익분기점을 따지게 돼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에서는 이거를 얼마까지 팔았을 때 우리가 BEP 포인트가 나오느냐, 즉 BEP가 결정되는 시점과 목표 이익 및 계산 생산량을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쟁의 상황과 마케팅적인 요소를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은 경쟁 대응 가격 결정법 또는 입찰 가격 결정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개 입찰에 응할 때 수유자의 기대 가격과 경쟁자 입찰 가격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기도 하고, 경쟁 제품의 평균 가격과 같게 해서 판매 가격을 결정하기도 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는 소비자 기준 가격 결정이죠. 그거는 소비자와 마케팅 사이에서 보면은 소비자 기준 가격 결정 정의는 제품 생산에 들어간 원가가 아니라 소비자가 인식하는 제품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죠. 대부분 이제 가전제품이나 아니면은 신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세상에 없는 제품을 보게 되면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제품을 취득해서 사용하고 싶은 니즈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때에는 가격을 높게 가져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소비자가 인식하는 제품의 가치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전자제품에 들어간 부품 값을 다 더해 보면은 100원밖에 안 되는데 이 부품이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편의가 아주 높다. 그러면은 뭐 1,000원, 2,000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인식하는 제품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소비자의 가격 기준 책정을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격 수용도 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제품은 얼마 정도면 구입할 수 있겠느냐, 뭐 맛있는 빵을 하나 만들어 놨으면은 이거를 얼마 정도면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대개 뭐 1,000원이면 구매를 하겠다, 500원이면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조사는 일정에게 쿠폰을 조사 대상자에게 나눠줘서 이들에게 여러 상품을 제시한 다음에 그 쿠폰을 어디다 쓰게끔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포피 믹스 중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프라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마케팅 지향 가격 결정 방법, 원격 기준 가격 결정 방법, 경쟁 기준 가격 결정 방법, 소비자 기준 가격 결정 방법, 이렇게 네 가지로 가격 결정 방법을 또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서 보면은 가격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금액이다, 화폐의 단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고객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유 또는 보유하고자 하는데 교환하는 가치가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제품을 시장에도 냈을 때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고가격 전략도 있을 수가 있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주 높게 마진을 보는 거죠. 또는 침투 전략도 있을 수가 있고, 처음에 출시할 때는 손해를 보고라도 많이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점차 올라가면서 마진을 아주 적게 보는데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마진이 커지는 이런, 또는 균형 전략, 중립 가격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고가 전략, 우리가 스키밍 스트레이티지 이런 말을 쓰는데, 시장 흡수 가격, 이렇게 신제품 도입 초기에 대개 기업들은 고가 전략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시장에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를 해요. 뭐 카메라 화소가 굉장히 높아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휴대하기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반으로 접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더 넓은 패널을 제공해서 어떤 서칭이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제품을 내놓으면은 우선 시장에서 먼저 내놓은 회사들은 초기 개발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렇게 책정을 해놓아서 신제품 도입 초기에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신제품을 선호한 사람들이 비싼 가격을 주고도 그걸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 시장에는 고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즉 시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부터 이거 공급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저소득 시장으로 흡수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트북이 많은 사람들한테 활용되기 시작한 거는 가격이 100만 원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100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시장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트북이라는 세상에 없는 제품을 출시했을 때 기업에서는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서 수익을 많이 보는 정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 흡수 가격의 조건은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의 질과 이미지가 높은 가격에 부합되는 제품. 아까 말씀드렸던 신제품이나 고가 제품들이 말하게 되는 거죠. 소량 생산 후에 비용이 높지만은 고가격으로 인해 이익이 유지되는 경우.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한정판을 만드든지 그런 경우에는 고가격 전략을 쓴다.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 보통 이런 경우를 장치산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품을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했다라고 하면은 경쟁자가 들어오기 전에 그 반도체를 아주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다가 그 경쟁자들이 반도체 가격 장비를 세팅을 하고 개발을 하고 나기 시작하면은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는 방식을 쓰는 것, 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고 공유경제에 의한 원가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가 전략, 즉 스키밍 스트레티지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저가 전략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페네스트레이션 스트레티지 이런 말을 씁니다. 저가 전략은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신제품 도입 초기에 아주 저가 가격으로 막 판매를 해서 시장을 확대해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확대하면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게 돼서 마진을 적게 보고도 이익액을 늘리는 방법. 그래서 점유율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뒤에 점차 고가 전략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을 우리가 시장 침투 전략, 즉 penetration strategy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시장 침투 가격의 사용 조건은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생산과 유통에 따른 규모 경제 효과로 원가 절감의 효과가 큰 경우에는 저가 전략을 쓴다. 즉 생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생산 원가가 빨리 떨어지는 경우에는 저가 전략을 쓴다는 거죠. 시장 잠재력이 큰 생필품인 경우 싼 값으로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거나 늦출 수 있으면은 저가 전략을 씁니다. 가격에 탄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가격이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10% 낮추면은 판매량은 15%, 20% 성장하는 경우.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시장의 성장이 촉진될 경우에는 시장 침투 가격을 쓴다. 소비자들 취향이 동질적인 경우에
요 제품을 사용하나 요 제품을 사용하거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 침투 가격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결정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방법이 있고 그 중에서 고가 전략과 저가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진행해 봤고요. 가격 결정 방법의 방식으로는 시장에 우리가 보통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 제품을 처음 출시를 해가지고 그 제품이 시장에서 안착하는 시기를 도입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장에서 그 제품이 성장하는 시기를 우리가 보통 성장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기를 성숙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판매량이 감소되는 시기를 쇠퇴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품의 판매량이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총 판매 이익도 같이 변화가 하는데 당연히 시장이 성장기에서는 가격도 같이 올라가다가 시장이 정체되는 순간에서부터는 가격도 같이 더 빠르게 하락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들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봤던 뭐 토마토 주스인데 꼬마병 180ml짜리다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제품들을 이렇게 내고 뭐 모델을 내서 이것들을 어떤 제품이다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을 보면은 가격을 얼마에 책정을 하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결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가격 전략을 설정하기도 한다. 또는 햇반이라는 제품을 CJ라는 회사에서 출시를 했었을 때 그 제품을 사람들이 밥 한 끼를 뭐 우리가 공깃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얼마 정도 오면은 돈 주고 사 먹겠느냐. 식당에 가면은 밥을 먹고 나면은 많은 식당들이 공깃밥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밥을 좀 더 주세요 하면 무료로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제품들을 시장에다 출시했을 때 떻게 가격을 결정하느냐 또는 고추장 같은 경우가 있죠. 예,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로 본다라면 성숙기 또는 쇠퇴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추장 제품을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가격 전략을 가져가느냐. 그래서 고가 전략을 가져갈 거냐, 저가 전략을 가져갈 거냐, 또는 뭐 침투 가격 전략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마케팅 베이스 전략을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가격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 본다라고 하면은 아이엄 리얼 같은 경우는 원가가 1,500원이다, 판매가는 얼마다, 마진율은 40%고 경쟁 가격 전략을 쓰고 있다. 햇반에서는 원가는 1,000원인데 판매 가격은 1,500원이고 그 다음에 마진율은 33.3%고 경쟁사 가격은 1,200원이다. 그럼 어떤 가격 전략을 가져가느냐? 좀 전에 본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원가는 2만원인데 판매 가격은 35,000원이고 마진율은 42.8%다. 그리고 경쟁사 판매 가격은 37,000원인데 단량은 3kg고 우리는 어떤 가격을 가져가는 게 좋겠느냐. 프레스코 같은 경우는 소스죠. 원가는 2,000원인데 판매 가격은 3,800원이고 마진율은 47.3%고 경쟁사는 3,500원일 때 우리는 어떤 가격을 가져가는 게 좋겠느냐. 즉 저가 전략을 쓰는 게 좋냐 아니면은 고가 전략을 쓰는 게 좋냐 아니면은 뭐 시장 확대 전략을 쓰는 게 좋냐 이런 부분들이 가격 결정 방법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개 중에서 하나하나 두 개 정도를 설정해서 실제로 뭐 IM 리얼은 분석 결과 경쟁 다수라 초기 시장 선점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어떤 전략을 쓰게 되겠냐는 거죠.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또는 햇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인하에 대한 경쟁사의 가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럼 뭐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시고 나면은 한번 제품을 선정해 보시고 그게 뭐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식품이 될 수도 있고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렇게 한번 선정해 보시고 전략적 영향 확인 사항들은 어떤 것들을 확인해 본다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제품에 대한 가격 전략이나 확인 사항 적용 방안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고가 전략을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전략 적용을 위한 상황에서는 원산지를 필수로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보통 고추장 시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 아니니까 장인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사 제품 가격을 조정을 해서 시장 소비자 타겟 시장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제품 공장 라인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전략에 대한 전략 적용 방법은 뭐 유기농 저염 고추장은 시장이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지 않는 시장에서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영역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들을 갖춘다. 그래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 매실고추장, 볶음밥용 고추장, 안면 고추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캡사이신 고추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소비를 늘리게끔 할 수도 있고 프레스코 같은 경우는 아까 오뚜기 걸 본 거죠. 그래서 저가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쟁사 대비 적절한 마진율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 공급 업체에 대비해서 얼마나 확보를 할 거냐 색다른 프로모션을 다음 얼마나 확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전략이고 가격 전략의 적용 방법에서는 원가 상승으로 인한 용량과 가격을 낮추거나 광고 비용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포장 용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가격 전략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광고 전체 수직적 마케팅 부분에서 기업 단위 가격 설정, 그다음에 사업 단위 가격 설정, 소비자 행동 분석, 바로 전 시간에 SDP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SDP 전략에 따라서 시장을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을 낸 다음에 어떻게 시장을 컨트롤할 거냐. 포피,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중에서 프라이스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뤄봤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6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